이번 시간에는 힐 스케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예전에 블레스에서 만든 힐을 발사체로 발사해서 힐을 주는 스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먼저 레벨을 새로 하나 만들 거고요. 힐 PRJ 프로젝타일 약자 힐 PRJ로 레벨 하나 새로 저장을 했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처음에 대상이 될 몬스터 액터들을 만들고 배치를 해야겠죠.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먼저 AI까지는 아니더라도 몬스터를 배치해서 실제 데미지를 주고 히트를 발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놓은 파라곤 미니언즈에 미니언즈를 이용을 해볼게요. 이 내용 안에 밑에 화이트 캠프 미니언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메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작은 미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미니언이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켈레탈 메쉬가 있어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스켈레탈 메쉬를 가지고 액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요 메쉬를 대상으로 만들 건데 일단 폴더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파라곤에서 받은 폴더 말고 헷갈리지 않게 폴더를 하나 생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진행될 2-2 힐 PRJ 이렇게 만들고 여기 안에 새 폴더 블루프린트의 약자 BP를 넣어주겠습니다. 위에 했던 내용대로 폴더를 모두 추가해 놓는 게 좋겠죠. 복사는 빈 폴더는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복사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이름에 유의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우리는 이제 BP를 먼저 넣어 줄 건데 오른쪽 버튼 블루프린트 클래스 캐릭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BP 언더바 대문자로 쓸까요? 몬스터의 약자 몹이라고 할게요. 몹 하이트 열어주시고요. 이름을 잘못 썼네요. 우리는 이제 기존에 얘기 드린 것처럼 몬스터를 여러 마리 만들 수 있겠죠. 그 몬스터에 여러 마리 만들 수 있는 부모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몬스터 부모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그 이펙트 액터처럼 요놈처럼 얘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이펙트 액터의 모든 이펙트 액터는 아니죠. 네. 대부분의 이펙트 액터를 요놈으로 지금 쓰고 있죠. 요놈의 내용대로 레퍼런스 뷰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자손으로 가져다가 다 쓰고 있죠. 네. 요런 내용처럼 몬스터의 대표적인 기능들과 변수들을 다 여기다 넣어주고 그거를 넣어서 몬스터 메쉬들이 다르잖아요. 메쉬나 다른 내용들이 달라지니까 그 자손에서 그런 내용들을 바꿔서 쓸 수 있게 기존의 변수나 기능들은 쓰면서 자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하려고 부모의 블루프린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부모 블루프린트가 될 거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면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 그러니까 이 언리얼 기본에서 제공되는 캐릭터의 부모 클래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상속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서 미리 작성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캡슐 컴포넌트, 화살표, 그리고 메쉬가 될 내용, 그리고 캐릭터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4가지 컴포넌트 리스트가 꾸며져 있어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고, 네, 추가나 수정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메쉬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 자손을 만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먼저 컴포넌트 추가를 누르고, 네, 캡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타겟이 아니라 타겟이 될 컬리전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박스 컬리전. 그리고 얘 네임을 타겟이라고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만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둘 거고요. 나중에 요 녀석은 이 몬스터의 중심을 찾을 때, 용이하게 하라고 소켓과 같은 용도로 하나 박아 놓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변수가 하나, 컴포넌트가 추가가 됐죠. 일단 컴파일 하고요. 자, 여기서 나중에 필요한 이벤트 그래프를 더 꾸며줄 거고,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요 놈을 가지고 자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손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네, 생성이 됐죠. 이름을 아까 화이트 했나요? 네, 화이트로. 자, 하고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몹에 아무것도 넣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메쉬에 우리가 봐둔 찍어놓은 우리 미니언즈 캐릭터의 화이트 캠프 미니언을 메쉬 스켈레톤 메쉬를 가져오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를 자주 쓰기 위해서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컬렉션을 추가할게요. 추가 로컬 컬렉션. 그래서 메쉬. 필요한 것들을 메쉬에다가 넣고, 네, 요 놈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 디테일에 메쉬에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위치를 좀 낮춰줍니다. 지금 메쉬가 0.2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캡슐 컴포넌트 자체가 0점으로 중심이 잡히니까 이렇게 메쉬를 내려줄게요. 바닥에 네, 50만큼 내려줘도 상관은 없겠네요. 한 60 내릴까요? 네, 가운데 정도 됐겠네요. 60 정도 내려주고 컴파일 해서 요 놈을 그냥 빈 레벨에다가 올려서 지금 월드 세팅에 누가 기디온으로 되어 있네요. 플레이 해서 볼게요. 네, 이미 배치가 됐고, 네,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 디테일에 가보면 지금 애니메이션 모드가 블루프린트로 되어 있고 애님 클래스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그냥 보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어셋을 선택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어셋 중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네, 그거를 반복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에 노티파이를 박아서 스킬을 보거나 뭐 효과를 부릴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넣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몬스터를 어떤 맞아서 작용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요
use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애님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러려면은 다시 우리가 쓴 이 미니언즈 밀리 스켈레탈 메쉬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생성의 애님 블루프린트를 생성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 폴더에 지금 블루프린트가 생성이 됐고요. 그냥 쓸게요. 이 이름 그대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스켈레톤 메쉬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피직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 버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게 합쳐진 것 같아요. 블루프린트로 보실 수 있어요. 이 블루프린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애니 블루프린트의 존재의 이유는 그 애니메이션의 상태, 논리적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추적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점프 같은 경우에는 상승점이 있고, 그리고 유지되는 어디서 바닥에 충돌할지 모르니까 충돌하고 착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검을 어택을 날릴 때도 달려가면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 분류되는 그런 내용들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애님 그래프는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스테이트 머신을 통해서 슬롯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게임을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히트 반응만 일어나는 내용만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벤트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블루프린트에서 이펙트에서 꾸며주듯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받아와서 논리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애님 그래프에 가서 우리가 히트되는, 그러니까 대기와 히트를 두 가지를 설정을 할 건데요. 먼저 여기 에셋 브라우저에 보면은 밀리 아이들 A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무기를 들고 주위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B, C, 네, 이렇게 있죠. 네, C가 더 멋지네요. C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애님 블루프린트 애님 그래프로 오셔서 C를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밀리 아이들 C 재생이 나오죠. 이 사람 표시를, 이게 이제 핀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루프린트에서 사람 표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핀이 계속 흘러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고 디테일에서 세팅에 루프 애니메이션 요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루핑이니까 아이들이 계속 지금 재생 바가 계속 루핑되고 있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Alt 누르고 끊어줄 거고, 여기서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 캐시 포즈 저장. 그러니까 이거를 변수처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라고 그냥 축약해서 한번 컴파일 해주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른 아이들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위에는 이제 히트가 돼야 되는데, 그 히트가 될 때 이거를 섞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두 가지가 섞지가 않아요. 이거를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맞는 걸 찾아보죠. 맞는 거를 히트백으로 해볼게요. 그냥 되게 너무 심플하게 만들어 놨네요. 네, 요걸 가지고 이상하지만 요걸 가지고 다시 에셋 둘러보기 오른쪽 버튼 몽타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몽타주 그냥 이름 그대로 할 거고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거를 해볼 테지만 애님 슬롯 매니저에 보면은 슬롯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미 보시면 슬롯들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요 움직임을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잡아놨죠. 그냥 상체만 움직이게. 상체 움직임을
요거 슬롯을 통해서 구분을 할 거예요. 이름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레벨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여기 밑에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은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가 슬롯 추가해서 만들어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히트 리액트 그루브 어퍼바디 슬롯을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네,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몽타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룹을 슬롯 이름을 몽타주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몽타주로 만들어야 선택할 수 있고 그거를 이 애님 블루프린트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몽타주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여기 이 아이들 기본 계속 아이들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상태를 우리가 캐시를 저장을 했죠. 아이들을 검색하면 우리가 썼던 캐시 포즈를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변수 저장을 한번 한 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블렌드가 아니라 오른쪽 버튼 본 블렌드를 쳐보면 본마다 레이어로 블렌딩 합니다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스 포즈에 연결해주고 블렌드 포즈에 얘를 캐시 포즈를 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카피를 하고 여기서 슬롯을 만듭니다. 슬롯. 이게 지금 슬롯을 디폴트 슬롯을 하나 만들었는데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디테일에 보시면 슬롯 네임을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리액트 어퍼바디 슬롯으로 바꿔줍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고요. 본마다 이 블렌딩 되는 내용을 우리가 어느 본에서 영향을 받게 할지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다 넣는 건데 스켈레톤을 가져서 골반 위쪽으로 스파인 1번은 선택된 본 이름 복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와서 플러스를 눌러서 이름을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골반 위쪽으로 애니메이션이 먹고 나머지는 요 아이들 캐시 포즈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주고요. 그러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기본적인 아이들을 계속 재생하고 있고 몽타주에서 설정한 이 슬롯대로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스파인 골반 위쪽으로 허리 위쪽으로 애니메이션이 먹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여기서는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고 점프, 달리기, 뭐 히트, 죽음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스킬로 때릴 데미지를 표현할 리액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컴파일 했고 요거를 우리가 만든 몹 화이트에다가 여기 메시 선택하고 애님 클래스에다가 덮어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플레이를 해도 움직이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놈을 너무 멀리 있으니까 좀 당겨 놓을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당겨 놓고 캐릭터도 지금 설정을 저는 다른 캐릭터를 쓰겠습니다. 일단 우리 캐릭터 중에 새로운 캐릭터를 받는 게 낫겠네요. 우리 마켓플레이스에 보면 언리얼 무료 에셋 중에 캐릭터 파라곤 캐릭터 중에 세라스라고 있습니다. 이 세라스를 받아다가 쓰면 되겠네요. 팔라딘하고 비슷한 클래스인 것 같아요. 요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요 캐릭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파라곤에서 받은 캐릭터들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플레이어 캐릭터를 열어서 블루프린트 설정에서
문제가 되는 여기 느낌표가 뜨는 것들만 지워주시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워닝 뜨는 것만 지우고 컴파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문제가 없죠?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카메라의 카메라 스프링의 길이를 원래 한 600 정도 되는데 500 정도로 당깁니다. 우리가 이제 입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엔진의 입력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오류가 나지 않고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요 놈을 우리 배경에 세라스 플레이어 캐릭터로 넣어 볼게요. 네, 됐네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존에 썼던 내용을 가져와서 쓸 거예요. 실드에서 썼던 실드 말고 우리 유도 발사체를 만들었었습니다. 유도 발사체. 유도 발사체에서 썼던 그 발사체를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밍 PRJ를 갖다 쓰도록 할게요. 이놈을 복사하겠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E-힐 PRJ 밑에 블루프린트 폴더에 여기에 복사하고 이름을 얘를 어택 PRJ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리고 들어가서 몇 가지 설정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존에 만들었던 내용은 발사체가 스피드를 정해줬고, 그리고 이 발사체는 호밍 타겟을 찾는 내용을 만들어줬었죠. 함수를. 그리고 이 발사체에 컬리전을 씌웠고 이펙트를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찾는 함수는 여기서 조금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함수 안에서 모든 클래스, 모든 액터의 클래스를 어떤 액터로 설정을 해줘서 반복해서 가깝게 있는 것들을 먼저 타겟팅을 한 거죠. 여기서는 몬스터를 타겟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루프린트 bp 언더바 몹을 만들었죠. 요 놈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bp 몹을 부모로 모든 자손으로 몹을 만들어 왔다면 무조건 그러면 요 놈만 찾으면 몹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네. 요 놈을 몹을 찾는 거죠. 몹을 찾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수정해야 될 내용은 큐브가 아니라 일단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몹 블루프린트를 가서 우리가 넣어준 타겟 이 박스 컬리전을 찾아서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우리가 만든 bp 언더바 어택 PRJ를 여기서 이 클로저 타겟은 우리가 이제 변수로 만든 거죠. 여기서 요 가까이 있는 놈이 어떤 건지 거리를 구해서 찾은 거죠. 그 거리의 기준을 그 박스 컬리전인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쳐보면 잠시만요. 컴파일하고 다시 지금 이렇게 오류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 걸 갖다 쓰면 이런 그 노드가 앞에서 어떤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듭니다. 지우고 for 루프를 다시 for each 루프를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블루프린트 bp 몹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엘리멘트를 가져올 수 있겠죠. 타겟. 네.
생겼습니다. get 타겟. 그러니까 요 놈을 가져온 거죠. 요 놈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발사체의 위치에서 이 타겟의 거리를 빼서 벡터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발사체의 위치에서 타겟팅의 위치를 구해서 그걸 빼주면 거기까지 이제 거리가 직선 벡터 거리가 생기겠죠. 그거를 찾아서 이 클로즈드 디스탄스는 요 거리에 제한을 주는 거죠. 요 안에 있으면 찾아라. 만약에 10 안에 있으면 못 찾겠죠. 너무 가까우니까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10으로 쓰면 못 찾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길게 써줬고요. 5천 정도 써주고 여기서 이제 컴파일 하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어 루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찾는 거죠. 그 찾아진 엘리멘트를 클로즈 타겟으로 이제 변수로 저장을 할 건데 이것도 다시 지웁니다. 다른 성격을 띄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변수로 승격 해서 요 이름을 클로즈스트 네. 그냥 이렇게만 적을까요? 클로즈드로 하고 그 거리값을 구한 후 실행핀을 연결해주고 컴플리트 됐을 때 반환을 해주는 내용으로 클로즈 타겟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요 놈을 가져와서 이 액터니까 이게 몬스터 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몬스터 액터니까 타겟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준 타겟을 마이 타겟으로 반환 노드로 설정해준 우리가 설정해준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그냥 출력해서 자 컴파일 자 이렇게 요거 지금 함수를 find homing 타겟을 찾아주기 위해서 몬스터의 위치를 발사체에서 몬스터 위치를 구해서 그쪽으로 벡터 값을 구해서 그 몬스터의 타겟 박스 컬리전을 타겟으로 하는 내용을 했고요.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제 나오면 요거는 이제 시작되는 이벤트 그래프고요. 몇 초 후에 시작된 거고 방금 만든 요 내용이 타겟으로 잡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월드에 있는 BP 몹은 가깝게 있는 것들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발사체를 가지고 어택을 주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히트를 몬스터한테 줄 거잖아요. 몬스터한테. 그쵸? 이 발사체가 히트 이벤트가 일어나면 몬스터한테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몬스터에 대한 데미지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몬스터한테 어떻게 줄 건지 그 내용을 여기서는 일단 그 파인드 타겟을 내용을 바꿔줬고요. BP 몹으로 이게 캐스트를 합니다. 캐스트 BP 몹의 형 변환 이렇게 형 변환에 요거를 형 변환을 하고 이 오브젝트 와일드 카드를 어떤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거는 히트 요 놈은 이제 몬스터를 때릴 거니까 때린 놈을 구하면 돼요. 때린 놈이 여기 오드 액터예요. 맞은 놈이죠. 맞은 놈. 이 미사일 액터에 맞은 놈을 BP 몬스터 그러니까 몬스터가 맞다면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게 검출이에요. 부모가 우리가 BP를 만들어서 부모로 다 쓸 예정이기 때문에 몬스터 검출 조건이에요. 이게 캐스터를 형 변환으로 쓰는 거죠. 맞다면 아니면 캐스터가 실패하는 거예요. 맞다면 캐스트 실행핀에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데미지를 주는 노드가 있습니다.
데미지를 검색해 보면 앞에 apply 데미지. 그러면 이거는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데미지를 주는 노드 명령하고 여기다가 데미지 받을 애, 우리가 때린 애죠. 우리가 데미지 받을 애가 오더 액터겠죠. 오더 액터. 마지네한테 데미지를 줘라 해서 데미지를 여기서는 10만큼만 일단 테스트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연결된 내용들을 연결을 할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발사체, 우리가 이제 몬스터를 때리기 위한, 이 바깥에 이놈을 때리기 위한 발사체 설정을 해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